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는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이 신고리 56 비안전 등급 DCS 예비품 구매 계약을 두산중공업과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64억 원입니다. 리노공업이 1년 누적 개별 실적을 21일 발표했습니다. 동사는 매출이 2,800억, 영업이익은 1,200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39.2%, 50.4% 증가했습니다. 엠플러스가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1,100억입니다. 리딩투자증권은 디어유에 대해서 플랫폼에 가입된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강화와 올해 리오프닝으로 인한 K-팝 공연 재개, 그리고 스포츠 스타와 배우 등 아티스트의 확장 효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표님. 이 중에서 주목하시는 첫 번째 공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리노공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노공업은 반도체의 이제 제품에 불량이 없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핀을 꽂아가지고 이 핀을 통해서 실제로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업인데요. 리노공업의 그 주목할 점 무엇이냐면은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정에 필요한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종속기업이고 우리가 통상 이제 을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리노공업에 해당하는 공정을 다른 기업이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을 이제 을이지만 각 같은 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대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TSMC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4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플이나 유수의 기업들이 파운드리인 TSMC에 맡기지만은 사실은 이제 TSMC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TSMC의 영업이익률이 41%에 해당하는 것이고 리노공업도 역시 영업이익률이 40% 넘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런 점이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단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없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5%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특이합니다. 국민연금이 워낙 자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로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이 없다는 것이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5% 이상 지분은 없지만 국민연금 5% 이상 지분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이제 와사치 펀드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딱 외국 기관들이 두 곳이 이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특이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을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발표한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실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리노공업이 이제 꾸준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4분기만 실적이 일부 내려갔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리노공업이 꾸준히 실적이 유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가 넘는 영업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결국은 반도체의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 완제품이라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전세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리노공업의 실적도 연동되는데 올해 역시 반도체의 업황이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실적도 올해 또한 작년보다 더 한 단계 더 올라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으로 리노공업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는 엠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엠플러스는 2차 전지의 그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중요한 단계를 갖다 다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2차 전지에 필요한 양극재, 전해질 이런 것을 누가 공급하느냐를 갖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엠플러스는 그렇기보다는 2차 전지의 조립에 있어서 중요한 조립 단계를 엠플러스가 다 수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엠플러스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발표한 대로 2차 전지 조립 공정을 갖다 엠플러스가 이제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작년에 8월 달에 그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특정 업체인지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중국 기업에다가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엠플러스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업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리비안이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에도 납품을 하는 기업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그 납품하는 기업 입장에서 비밀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취재나 증권사 애널들이 이제 가서 현장에서 탐방하는 결과로 엠플러스의 리비안 현장에 방문을 했고 그 리비안 테마주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큼 엠플러스는 다양하게 그 엠플러스의 그 조립 공정을 갖다가 필요하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M+는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2차 전지의 완제품이라 할 수 있는 셀 기업들은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 이노베이션은 워낙 전체적으로 이제 페드의 이제 그 유동성을 갖다 회수하는 차원에서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그 2차 전지 자체는 계속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M+ 같은 기업은 충분히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나 주가 전망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2차 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인 또 M+도 역시나 1.7%가량 오르고 있었죠.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